오늘의 플러스 AI가 바꾼 에너지 판도 누가 기회를 잡을지 알아봅니다. 서병수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뭐 전 세계 단연코 가장 큰 핫 이슈라고 하면 인공지능인 것 같은데요. 그것 때문에 당연히 전력 수요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천연가스가 크게 주목받는다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전 바이든 정부 때는 사실은 천연가스는 이제 탄소 배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관심을 좀 덜 갖거나 네. 투자에 대해 제약들이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 좀 그거 관련되는 뉴스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AI하고 연동시켜서 그래서 요것과 관련돼서 조금 저희가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 이제 지난달 말 5월 달 말에 그 MIT 공대에서 운영을 하는 월간지 중에 그 MIT 테크놀로지 리뷰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나온 좀 기사 가지가 되게 인상적이어서 요걸로서 한번 화두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기사 제목이 뭐냐면 AI 성장을 촉진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목 자체가 그렇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 대한 바로 부제가 바로 답이 나오거든요. 뭐라고 나왔냐면 메타와 같은 회사는 핵 에너지에 관심이 있지만 천연가스가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AI에 대한 에너지의 현실이 미국에서는 천연가스라는 거죠. 사실 뭐 전날 핵 에너지와 관련돼서 메타도 계속 관심을 갖긴 하지만 실질적인 거는 천연가스가 주력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사실 요것과 관련돼서 기사들을 보면 왜 그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간헐성 문제가 있으니까 저장 장치에 대한 추가 투자 그리고 이제 전력망에 대한 부하 이런 것들이 좀 계속 고민이 되고 있고 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조금 이쪽에 더 집중할 것 같다라고 했고 사실 이게 이제 시리즈 기사인데 네. 그 직전에 나왔던 5월 20일 기사를 보면은 AI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우리를 천연가스에 의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제목으로 해서 인덱스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최근 미국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전력 조달 관련돼서 천연가스가 부각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새삼할 수 있고요.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그 AI에 의존한다라는 그 기사 첫 사례를 보면 좀 되게 인상적인 사례가 나오는데요. 그 루이지나 주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 남부에 있는데 그 북동부 지역에 굉장히 한 20년 동안 사실상 방치된 지역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산업단지를 건설했는데도 사람들이 별로 거기다 공단을 안 짓거나 했는데 최근에 메타가 거기다가 100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오. 이러면서 이제 루이지나주에서 막 핫해졌거든요. 예. 그럼 이제 100억 달러 규모의 이제 데이터 센터 지으면 뭐 각종 뭐 이것저것 나오는데 그럼 거기에 전기는 뭐 누가 되냐? 이게 고민이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데이터 센터 건설과 함께 2기가와트 정도의 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거기에 전력 회사인 엔터지라는 회사가 32억 달러를 투자해서 대규모 천연가스 발전소 3곳을 짓겠다. 이게 거의 동시에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센터 건설 그리고 대규모 천연가스 발전 이게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상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전기를 계속 연중무휴로 써야 되는데 이런 거를 조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천연가스밖에 없다. 라는 얘기들을 했고요. 예. 그리고 그 기사에서 보면은 지금 데이터 센터에서 천연가스에 대한 선호도가 커지면서 미국 남부 지역에서 이런 데이터 센터 건설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제 천연가스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 그 멕시코만 그 남부 지역에 천연가스도 많고 이 천연가스 수출을 하기 위해서 그쪽에 파이프관들도 다 촘촘히 연결돼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쪽이 원래 천연가스가 좀 강하고요. 그래서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 같은 지역들이 그런 지역들인데 이런 쪽에서 지금 가스 발전 계획들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제 버지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 전체의 전력의 65에서 85%를 와. 천연가스로 조달한다. 그러니까 예. 사실상 메인 전력이 천연가스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이 지금 셰일 혁명으로 인해서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지금 AI로 인해서 전기 수요는 많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값싼 전기를 조달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천연가스를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해서 지금 사실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또 얼마나 싸냐 이 부분들 한국에서는 이렇게 체감을 못 하실 수 있는데 이 셰일 혁명이 일어났던 게 2008년이거든요. 예. 그때만 하더라도
100만 BTU라고 하는 단위당 13달러의 천연가스가 거래가 됐었는데 작년 연간 기준으로는 2.21달러까지 떨어졌대요. 그럼 이게 뭐 5분의 1 토막이 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와. 이제 인플레이션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역사상 최저치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셰일 혁명에서 미국에 진짜 천연가스가 넘치다 보니까 수출을 하고 하더라도 내부에 싸고 그러면 이 값싼 천연가스로 전기를 만드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냐라는 네. 논리가 바이든 정부 때는 약간 탄소 배출 때문에 지연됐다가 지금 급하니까 전부 다 가자. 이런 식이 됐고 실제로 미국 전력 생산의 40%가 천연가스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루이지나주 같은 경우에는 원래 발전을 많이 하는 곳인데 지금 네. 72%까지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AI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전기를 잡아먹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것들을 저 이쪽으로 집중하는 경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아까 MIT 리뷰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기후 변화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곳이긴 한데 우리가 AI 시대를 대비했을 때 현실적으로는 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있더라도 천연가스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들이 그 기사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네요. 어찌 보면 우리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 투자를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그 인공지능을 원활하게 가동하기 위해서는 그에 부합하는 에너지 수급 체계를 갖춰야 되니 자연스럽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천연가스도 주목하고 천연가스 발전도 적극 고려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기업과 달리 미국에서는요. 어느 기업이 큰 공장이나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는 물하고 전력을 자체적으로 어떻게 공급할지 대안도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맞습니다.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급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뭐 한전이나 이런 데서 해주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진출하게 되면 현지 전력회사나 예. 이런 수도 회사들이 다 민간 회사니까 예. 거기에 맞춰서 조달을 하는 게 각자 알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나 수도에 대한 부분들이 큰데 이제 사실은 천연가스는 석탄보다는 덜 하지만은 그래도 약간 탄소 배출을 발생한다는 것 때문에 그동안은 좀 허들이 있었는데 그 허들이 약간 트럼프 정부 들어서 약간 풀린 느낌이 요즘 많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천연가스 발전을 지금 빅테크 회사들이 적극 고려하고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아까 지금 제가 그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서 루이지나주 얘기할 때 메타 예.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메타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센터를 관련돼서 100억 달러 투자를 하기로 했고 거기에 관련돼서 32억 달러 가스 발전소 얘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이전에는 메타가 신재생 에너지였지 천연가스로 대규모 발전소를 짓는 게 사실 이게 첫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테슬라 많이들 아실 텐데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이제 AI 회사 중에 XAI라고 네. 아실 텐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콜로세스라는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고 추가로 지금 멤피스라는 데이터 센터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도 지금 1.56기가의 천연가스 발전을 추가로 고려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지난달에 나왔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 부분 부사장인 바비 홀리스가 지난 3월 11일 날 CNBC하고 인터뷰하면서 탄소 포집 기술을 가지고 있고 비용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는 전제를 깔긴 했지만 처음으로 천연가스를 데이터 센터 전력의 솔루션으로 고려하고 있다라는 것들 공식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빅테크들이 AI와 관련돼서 천연가스 발전을 고려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미국의 에너지 정책이 저한테는 좀 헷갈려요. 불과 지난 정권에만 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은 천연가스를 포함해서 화석연료 안 쓰겠다라고 했다가 지금 와서는 다시 이 기업체들뿐만 아니라 현 정부에서는 천연가스를 포함해서 적극 권장하는 분위기인 것 같으니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미국 내에서는 천연가스는 미래지향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반발 이런 건 없어요? 예,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 계열이나 환경단체 예. 쪽에서는 당연히 안 좋아할 수 있죠. 사실 미국이 유럽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뭐 이산화탄소 배출이나 이런 데서 아직까지는 뒤처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예. 있거든요. 근데 이제 확실하게 느끼는 거는 AI에서 우리가 뒤처져는 안 된다라는 강박관념은 크고 그러면 그걸 했을 때 미국이 현실적으로 전기를 어떻게 값싸게 대량으로 조달할 거냐 이 부분과 관련되는 것들이 조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앞서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몇몇 이제 사례들 반발하는 사례들 말씀드리면 아까 지금 제가 메타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메타가 처음으로 의미 있게 데이터 센터 건설가 돼서 대규모 천연가스 발전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언론에서 되게 주목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소속의 상원에 있는 환경공공사업위원회 간사인 셀런 화이트
화이트하우스라는 상원의원께서 지난 5월 14일날 메타 CEO인 마크 주크버그한테 서한을 보내서 데이터 센터에 사용될 에너지와 그로 발생될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답변을 달라라고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정말 가스 발전이 메타의 기후변화 공약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재생에너지 대신 가스 발전을 하는 것이 정당하냐라는 것들을 공개적으로 질의를 했거든요. 예. 이게 이제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이런 상원의원이 대놓고 기업에다 하는 거는 굉장한 압박으로 다가올 그렇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메타도 이제 뭐 아리백이나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서한과 관련돼서 메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얘기를 했던 게, 우리가 이제 이걸 하긴 하지만 루이지애나주에 1.5기가와트의 태양광 발전과 에너지 배터리 저장 장치를 포함한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도 계속 할 거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가스 발전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기 위한 이산화탄소 그 CCUS라고 하는 탄소 포집하는 기술에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천연가스 발전을 공급하겠다고 하는 그 아까 전력회사인 엔터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화이트하우스 서한을 처음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 이제 성명을 보냈을 때, 가스가 메타 같은 대규모 데이터 센터 24시간 연중 무휴로 전력을 공급하는 데는 가장 적절한 에너지원이고 현실적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은 이제 이상과 현실과의 차이라는 것들을 좀 잘 보여주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아까 제가 XAI 얘기도 드렸는데, 사실 지금 XAI도 좀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천연가스 가게 되면 대기질에 대한 문제들도 생길 수 있고 환경오염 이슈도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언론에 기사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일부 가스 터빈을 좀 철거한다라는 뉴스도 있었고, 지금 진행 중인 가스 발전 같은 경우에는 상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예. 그 백업 전원 용도로 예. 일부 쓰는 걸로 곧 전환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했거든요. MS 같은 회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MS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탄소 포집을 갖춰야 되고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해야 된다라고 전제를 깔긴 했지만 아까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업계를 좀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빅테크들 중에서 가장 아리백에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데가 마이크로소프트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마존이나 타사 비해서 항상 앞서가 이렇게 평가를 받았던, 그래서 되게 빅테크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거의 최고로 쳤는데, 예. 이런 회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탄소 포집 뭐 얘기를 언급을 했다 하더라도 가스 발전 얘기를 언급했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제가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의 한 1년 사이에 굉장히 큰 변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렇게 이렇게 아리백이나 여러 요구를 받으면서도 이런 식의 변화들이 필요한가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노르웨이에 있는 그 에너지 연구 전문 기관이 리스타드 에너지라는 데가 2월 26일에 자료를 낸 게 있거든요. 근데 네. 여기를 보면은 미국이 지금 현재 100기가와트의 데이터 센터 건설을 현재까지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2024년부터 2035년까지 상업적으로 운용한다고 하는데,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은 2023년 기준으로 전 세계 데이터 센터 건설 계획의 40%입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이미 미국이 발표한 게 전 세계 건설의 40%를 여기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필요로 하는 전기를 전부 다 가동된다고 하면은 전체 지금 2035년까지 필요한 전력량이 전체 현재 전력 수의 10%가 최소 넘을 거다. 예. 그러면은 엄청난 양이 필요로 한 거죠. 그리고 이거를 과연 현실적으로 어떻게 조달할 거냐라는 것과 관련돼서 2035년이라고 하면 사실 그렇게 먼 기간도 아니거든요.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10년, 15년 목표를 하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원전 같은 경우에도 SMR이나 차세대 원전 같은 게 아직 가동이 상업화된 게 없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특히 네. 최근에 재생에너지가 그 송전망에 대한 이슈 때문에 송전 쪽에서의 이슈가 커서 결국은 가스 발전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럼 이제 그랬을 때 이제 환경 오염 문제에서 가장 많이 되는 탄소 포집과 관련돼서 최근에 이제 과거에는 실험실 단계나 약간 테스트 단계였다면 최근에는 직접 투자를 한다는 것들이 언론 보도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스 발전과 같이 가는 건데, 아까 얘기됐던 메타 케이스에서도 메타가 그 세 개의 천연가스 발전 중에 최소 한 곳 이상을 직접 자기가 자금을 지원해서 탄소 포집을 하는데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 개발 업체 중에 하나인 프로메테우스라는 데가 있거든요. 프로메테우스 하이퍼스케일러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보면은 5월 달에 와이오밍 주라는 데서 데이터 센터를 지금 가동하려고 합니다. 네. 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1.2 기가와트의 천연가스 발전과 관련돼서 퓨어 에너지라는 회사하고 그 프론티어 카본 솔루션이라는 데하고 파트너십을 맺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그 프론티어 카본 솔루션이라는 데가 탄소 포집과 관련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예. 여기는 아예 데이터 센터를 짓고 그 옆에 그 천연가스 관련되는 발전소를 지을 때 탄소 포집까지 같이 하는 형태로 진행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일각에서 또 이런 해석들도 있어요. 방금까지 말씀 주셨던 주요 흐름들을 정치적으로 해석해 보면 미국에서 천연가스가 많이 생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동네는 공화당 지지 기반인데 이들 동네의 공통점이 지금 미국에서 잘 나가고 있는 샌프란시스코라든가 보스턴 지식 기반 산업에 있지 않은, 즉 전통적인 산업 영역이거나 아니면 그것마저도 없는 소외 지역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천연가스 사용을 어떻게 보면 권장하거나 묵인하는 이런 흐름들이 결국 공화당 지지 기반들을 더욱더 강세로 만들고 번영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되게 저도 좋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아까 언급했던 지역들 보면은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되게 강하게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민주당 정부 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양해안 지역이라고 예. 하는 동부 서부의 해안, 뭐 뉴욕이나 실리콘밸리 이쪽만 하고 가운데 지역들, 뭐 러스트벨트나 많은 지역들이 미국 내에서 소외되고 이런 양극화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천연가스 기반으로 하는 전력을 하고 그 전력을 통해서 AI를 데이터 센터를 유치한다고 하면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건 어쨌건 성장 산업이고 같이 가는 거고, 그러면 구닥다리 전통의 가스나 에너지 하는 지역들이 새로운 성장 기반을 갖는 거죠. 그게 지금 보면은 미국의 중부나 남부 지역에 집중돼 있고, 이게 그러한 공화당 지지 기반 그리고 미국 내에서 그동안 경제적으로 소외됐던 지역과 연관이 된다라는 것들이 되게 많이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하나씩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메타가 데이터 센터 짓겠다고 한 지역인데 거기가 루이지애나주거든요. 네. 루이지애나주도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화석연료, 천연가스나 석유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산업 발달이 굉장히 더딘 경제적으로 소외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범죄율이나 살인율도 굉장히 높은 지역인데요. 이런 지역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하는 것들이 되면 또 AI라든가 관련 인력들이 충원이 되니까 주의 산업의 변화가 있을 수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 같은 지역도 사실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자원 쪽이 돼 있고 산업이 노후화돼 있거나 약간 뒤처져 있는 부분인데 사실 AI를 중심으로 이렇게 다시 바뀔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미국 남부뿐만이 아니라 지금 최근에 중서부 지역에서도 천연가스가 많이 나오는 지역인데 경제적으로 좀 낙후된 지역들이 지금 새롭게 부각을 받고 있거든요. 가장 제가 보기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와이오밍주입니다. 와이오밍주는 한국에서 많이 안 알려져 있지만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적고 서부에 위치한 좀 약간 황량한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가 천연가스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여기가 굉장히 천연가스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센터 건설 붐이 핫합니다. 네.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드리면은 여기 이 주에서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퓨어 웨스트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아까 제가 탄소 포집할 때 잠깐 언급했던 회사인데 여기 같은 경우가 지금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 사업을 2개 회사하고 협력해서 아까 언급드렸던 프로메테우스 스케일이라는 것하고는 실제로 이제 사업 진행을 하는 것을 예.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와이오밍주의 발전 회사인 엔슈츠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곳도 정확하게 어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미국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 발전소와 탄소 포집 시설을 지금 현재 투자를 하고 있다. 근데 여기는 당연히 데이터 센터에 전력이 들어가는 걸로 한다라는 것들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고, 예. 그리고 또 다른 천연가스 회사인 조나 에너지라고 하는 곳도 와이오밍주 최초로 천연가스에 대한 저탄소 검증을 받아서 아무래도 저탄소 검증을 받게 되면 데이터 센터에서 탄소 배출 같은 거 했을 때 좀 더 유리하게 갈 수 있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차세대 이제 산업 발전의 경쟁력에서 앞서가고 있다. 예.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위스콘신 주 같은 경우에도 중서부에 있는 지역인데 여기가 지금 5월 22일 날 되게 인상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원래 여기가 기존의 석탄 발전소를 하나 폐쇄하는 걸 있었는데 보통은 이제 폐쇄하고 그냥 끝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15억 달러 규모의 가스 발전소를 짓겠다라고 했고 이 가스 발전소를 지어서 나온 거를 가지고
지금 거기에 지금 33억 달러 규모의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데 여기에 전력을 공급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인상적인 게 뭐냐면 여기 주지사분이 민주당 분입니다. 예. 토니 에번스라고 하는 주지사고 이분이 지명한 3인으로 구성된 공공서비스위원회가 이번 의사결정을 했거든요. 예. 근데 당연히 이제 민주당에서는 환경단체나 이런 거 고려했을 때 반발이 심할 수 있는데 예. 만장일치로 이 안을 통과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석탄 발전소 지우고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가스 발전을 통해서 이 데이터 센터 전기를 조달해야 된다라는 실질적 수요에 민주당의 그러한 주지사도 동의를 했다는 거죠. 네. 사실은 제가 예전에 제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 막 엄청 잘 나간다고 할 때 네. 요 사례를 언급한 적이 있어요. 예. 그때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위스콘시주에서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를 유치했다라고 했고 이 위스콘시주가 백인 중심이고 대표적인 그 스윙 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지역에서 그때는 이제 바이든이 자기 이기려고 데이터 센터를 가져왔는데 그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기를 이 다음 정부 들어서서 그쪽의 민주당 주지사가 천연가스로 공급을 한 거죠.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이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해당 지역의 민주당 정치인들도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좀 당분간 오래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1부에서요.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데이터 센터 증설이 늘 수밖에 없고 그것을 운영 가동하기 위한 전력원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천연가스가 주목받고 있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오늘 애널리스트 모셨으니까요. 천연가스 관련 기업들 뭐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예,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면은 이제 전문가스럽지 않으니까 이번 후반부에는 어떤 기업들이 지금 현재 주목받고 있고 투자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될지 그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좀 언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실제 상황이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하나하나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보통 이제 그런 상황들이나 변화가 있을 때 관련 상장사들이 실적 발표 시즌에 발표하는 것들을 많이 예.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실적 기업들은 실적 발표할 때 잘 하니까요. 근데 천연가스 관련돼서 제가 좀 인상적으로 본 것 중에 하나는 그 천연가스 관련돼서 천연가스나 원유를 운송하거나 중간에 보관해서 공급하는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그것부터 미드스트림 업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천연가스 미드스트림 업체들이 실적 발표에서 되게 인상적인 내용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씩 알려드리면 에너지 트랜스퍼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예. 이 회사가 5월 6일 날 실적 발표 시즌에 CEO가 되게 인상적인 말을 했는데 데이터 센터 관한한 우리는 그것을 일종의 골드러시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거의 골드러시가 천연가스로 지금 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언급들을 했냐면요. 텍사스에서만 지금 약 150개의 데이터 센터 투자 기회를 파악하고 있다. 거기에 이제 자기들이 공급을 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향후 4주에서 6주 안에 몇 건의 대형 계약이 발표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이건 거의 가시권에 왔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몇 달 안에 다른 몇몇 주에서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와 관련돼서 굉장히 성장이 잘 되는 지역이고 특히 천연가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들한테 사업적으로 굉장히 유리하다.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관련 분야에 대해서 성장성이 큰데 역시 경쟁도 치열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천연가스 파이프 운영 회사인 윌리엄 컴퍼니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도 이제 상장사긴 한데요. 5월 5일 날 실적 발표 자료에서 2027년까지 데이터 센터에 사용될 기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공급하는 것은 확실히 합리적이다. 그리고 그런 것과 관련돼서 천연가스를 많이 쓸 거고 특히 솔트레이크 지역과 아이다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 관련되는 천연가스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우리가 거기에 반드시 참여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천연가스를 보관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천연가스를 보관하고 운송하는 미드스트림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굉장히 이런 신규 계약 체결 이런 것들 수혜를 보고 잘한다고 하고 있고 네. 이것들이 지금 사실 주가로도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앞서 두 회사뿐만이 아니라 킨더 모건이라든가 엠브리지 같은 상장사들도 보시면 주가 움직임들이 상당히 강하고요. 이런 회사들이 특히 트럼프 정부 이후에 이런 것들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중간에 운송 배관에서 공급하는 회사 말고
실제로 천연가스를 채굴하는 회사도 좋아지지 않겠냐. 그게 보통 예. 이제 업스트림 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업스트림 회사 같은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당연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천연가스는 석유 채굴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경우가 예. 많아서 석유 회사가 천연가스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천연가스만 특화되어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가장 크게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독립사업자로 익스펜드 에너지라고 있거든요. 여기도 상장사인데 4월 29일 날 실적 발표 때 보면은 지금 수출하는 LNG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2026년 시장은 강세를 볼 걸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2026년까지입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사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천연가스가 작년에 역대 최저 가격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지금도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기 때문에 업황이 그것만 놓고 보면 좋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업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그 웨스트 버지니아 요쪽에 이제 걸쳐 있는 지역이 마르셀러스 쉐일 분지라고 하는 지역인데 여기서 지금 천연가스 채굴하는 EQT라는 회사도 오하이오 중에서 지금 대규모 데이터 센터 허브로 부상을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천연가스 때문이고 그리고 서부 펜실베니아 특히 피츠버그 지역에서도 데이터 센터 건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 그리고 퍼미안 분지라고 하는 미국에서 셰일가스 가장 많이 나온 지역도 신규 데이터 센터 건설이 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석유 회사하고 천연가스 회사들을 보면 예전에는 가스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천연가스 회사 대비 가치를 덜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석유 회사에 비해서.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석유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메인이고 에너지원에서도 중심을 받으니까. 그런데 최근에 요게 이 갭이 되게 좁혀지고 있다라는 기사도 자료도 나온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S&P 글로벌 상품 인사이트라고 하는 그 S&P 계열 쪽에서 최근에 낸 자료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2017년 이후 코로나 팬데믹을 제외하고서는 이 가스 회사와 석유 회사의 이 갭 좁힘이 가장 최저치까지 최근에 좁혀졌다. 이런 자료가 나왔거든요. 좀 더 이걸 자세히 설명드리면 4월 17일자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의 천연가스 회사가 석유 생산 업체들 간의 1배럴당 가스 기업 가치의 중간 가격을 이제 가스 회사하고 천연가스 회사들을 1일 배럴당 가치를 평가를 나누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갭이 1.3만 달러까지 좁혀졌는데 이게 올해 1월 달까지만 해도 2.3만 달러였고 1년 전만 하더라도 3.3만 달러까지 벌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확 좁혀진 거죠. 이게 주가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올해 1월 말 이후로 석유 회사들은 지금 21%가 하락을 했는데 그 석유 환산 가치 대비했을 때 근데 가스 회사 같은 경우는 석유 환산 가치로 배럴당 계산했을 때 3%가 오히려 가치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갭이 상당히 좁혀진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제 해당 보고서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석유 회사와 이런 천연가스 회사의 격차 축소는 가스 시장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를 보여주는 거다. 그리고 LNG 수에 대한 수출 전망과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 기대 때문에 가스 하락 위협은 적고 상대적으로 이제 이들의 상승 전망이 늘기 때문에 현재 아직 가격이 그게 덜 반영이 될 수 있음에도 가스 회사들의 주가는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쭉 말씀 듣고 본 내용들은요.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운송하고 저장하고 그걸 전력으로 공급하는 회사들 이런 걸 중심으로 쭉 말씀 주셨는데 근데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천연가스를 기반으로 전력을 공급받는 그 과정에서는 요런 섹터들 말고 미드스트림이나 업스트림 이런 쪽 말고 다른 파생되는 기업들도 있지 않을까요? 예.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최근에 인상적으로 본 것 중에 하나가 그 가스 발전에 들어가는 터빈 회사입니다. 그 사실 가스 발전 터빈과 관련되는 미국의 대표적인 회사가 GE 버너바라는 회사거든요. 아마 국내에서도 GE 버너바 최근에 투자하신 분들 많고 거의 최근에 팔란티어만큼은 아니지만 최근 몇 개월간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GE 버너바라는 회사는 미국에서 가스 발전을 할 때 그 발전기에 들어가는 터빈을 거의 독점적으로 생산하다시피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원래는 이제 가스 터빈을 공급하는 회사니까 이제 가스 터빈 판매하는 것만 늘어야 되는데 당연히 지금 가스 발전이 느니까 수요가 폭증하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터빈 파는 거를 넘어서서
아예 자기가 데이터 센터 발전과 관련된 사업 자체로 확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합작을 하면서 진행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몇몇 사례를 말씀드리면 올해 1월 달에 GE 버노바가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투자 회사인 엔진 넘버원이라는 회사가 만든 합작법인이 있습니다. 여기랑 GE 버노바랑 둘이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투자 회사하고 GE 버노바라는 가스 엔진 만드는 회사가 뭘 합작하지?라고 했는데 이 회사가 둘이 합작을 해서 하겠다는 게 뭐냐면 그 트럼프 대통령 두 번째 임기 끝나는 동안 전까지 수 기가와트 규모의 발전소와 데이터 센터를 공동으로 짓겠다. 네. 그리고 그 짓는 과정에 들어가는 그 가스 터빈 약 4기가와트 정도의 가스 터빈 7개를 이 프로젝트에 GE 버노바가 먼저 할당을 해서 공급하겠다. 예. 그러니까 이제 GE 버노바는 가스 터빈을 공급하면서 이런 발전소 건설과 그 데이터 센터 건설 프로젝트에 자기 지분을 가져가는 형태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할 때에 필요로 하는 저탄소 솔루션이나 뭐 재생에너지 같은 것들을 확장할 수 있게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몇 개월 지난 3월 17일 날이 됐을 때 AI 데이터 센터 개발 회사인 크루소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크루소라는 회사가 이 아까 말한 엔진 넘버원이라는 합작 회사 하고 다시 또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네. 앞으로 우리가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전기의 사용권을 자기들이 가져가겠다. 라는 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투자 회사 붙었고요. 발전기 터빈 만드는 회사 있고 AI 데이터 센터 개발하는 회사가 합쳤으니까 네. 이제 구색이 다 맞춰진 거죠. 그렇네요. 예. 그러면은 단순히 이제 GE 버노바는 가스 터빈 판매하는 걸 넘어서서 이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상당 부분을 자기가 가져가는 구조.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만큼 가스 터빈에 대한 수요가 크다 보니까 이런 프로젝트에 내 파일을 할당을 해주고 그 대신 우선 공급해주겠다. 예.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하고 비슷한 게 또 발생된 게 2월 달에도 보도가 됐는데요. GE 버노바가 아까 앞건하고는 별개로 NRG 에너지라고 하는 회사하고 합작법인을 세웠다. 이런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근데 이 NRG 에너지라는 회사는 미국과 캐나다 상당 부분 지역에 전기하고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 회사하고 이제 합작을 해서 뭘 하겠냐라고 하면은 데이터 센터하고 이 AI 기업들한테 필요로 한 가스 발전소를 짓겠다라고 했고 초기 단계에서는 5기가와트 규모의 4개 프로젝트를 가동을 해서 미국의 지역 송전 기관인 PJM과 텍사스의 ERCOT라고 하는 데다 공급을 할 계획이고 이게 성공을 하게 되면은 추가로 10에서 15기가와트를 추가를 해서 미국 전역에 공급하겠다. 그럼 당연히 이제 이것도 가스 터빈만 파는 게 아니라 발전소까지 건설해서 그 파일을 가져가니까 네. 범위를 크게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예. 이렇게 가스 발전이라고 하는 단순에 필요한 가스 터빈만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수요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이런 식이 되면은 가스 발전과 관련된 단순히 터빈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수혜를 볼 수 있겠다. 그리고 그게 제조업과 연관이 되면 한국하고 또 전혀 무관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디테일하게 보진 않았지만 저희가 이제 미국의 몇 년 전 바이든 정부 때는 전력망 투자가 에너지 쪽에서 가장 큰 화두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변압기라든가 전선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주가가 올랐죠.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미국이 원전을 조금 보강을 하니까 물론 가스 발전도 하죠. 원전도 지금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보강을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많은 원전 관련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최근에 원전 이상으로 미국에서 현실적으로 보는 건 가스 발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는 것들도 저희가 충분히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는 이런 의구심이 있어요. 원래 이 에너지원에 대해서 최고의 갑 오브 갑은 전통적인 석유 기반한 정유사들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또 그 정유사들 중에서 천연가스 사업 안 했던 사람들 거의 없고요. 그런데 천연가스만 전문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 이렇게 비약적으로 대두되고 그리고 전후방 산업까지 연계해서 산업의 꼴을 만들어가는 회사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기회가 많다라는 걸 옆에서 전통적인 정유사가 볼 텐데 그 회사들이 뛰어들지는 않을까요? 당연히 뛰어들죠. 예. 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는 작년 말부터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뭐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진 엑슨모빌, 예. 쉐브론, 거의 뭐 전 세계를 대표하는 에너지 석유 기업의 대표 주자니까. 근데 이들이 지금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가스 발전 전기를 공급하는 프로젝트를 작년 말부터 발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엑슨모빌 같은 경우에는 2024년 12월 달에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가스 발전소 건설 계획을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 계획에 따르면은 탄소 포집 시설을 활용을 해서 발전소의 탄소 배출량을 90% 이상 줄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자기네들은 일반 전력회사 전력망을 의존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직접 해당 프로젝트에다가 발전한 다음에 공급할 거다라고 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엑슨모빌은 단순히 이 가스 발전뿐만이 아니라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탄소 포집을 통해서 탄소 배출량을 90% 감축한다.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엑슨모빌 같은 경우에 그 멕시코 걸프만 그 연안에 1,440km에 달하는 파이프관을 쭉 만들어서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포집해서 산업업체들한테 포집하고 공급하는 기초 인프라망을 갖추고 있고 자기네들이 앞으로 탄소 포집과 관련돼서 차세대 미래 성장 산업을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번 발표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AI 데이터 센터에서 탈탄소와 관련되는 사업 부분이 2050년까지 회사의 탄소 포집 매출 전체 20% 이상을 차지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과 연관돼서 탄소 포집과 자신들이 생각하는 발전을 같이 간다는 거고요. 네. 쉐브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력을 데이터 센터 공급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얘기한 게 결국 발전소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 되는 거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자기네들은 땅 많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활용할 수 있는 가스 공급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되게 잘할 수 있다라고 했고 아까 제가 GE 버노바가 엔진 넘버원이라는 회사하고 합작법인을 지었다 했는데 그 합작법인의 또 다른 파트너 중에 하나로 쉐브론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단순히 미국 기업만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유럽에서도 이런 조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스페인의 석유 회사인 랩솔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올해 1월 달에 스페인 북부 도시인 사라고사 지역에 40억 유로를 투자해서 데이터 센터를 개발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했고요. 그보다 몇 개월 전인 작년 말에는 600메가와트 규모의 가스로 발전되는 복합 화력 발전소와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사라고사라고 하는 지역이 유럽 그 스페인에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수많은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거기다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는 허브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전통적인 정유 석유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까지 직접 들어가는 일들이 적극 나오고 있고 이게 그래서 저는 어쩌면은 앞으로 아직은 좀 먼 얘기지만 예. 이런 기업들이 AI 시대의 성장주가 되는 거 아닌가. 최근에 보면 컨스텐탈 에너지 같은 전력 회사들이 지금 예. AI 성장주로 뛰어오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석유 회사가 생뚱맞게 이제 AI 에너지 기업 뭐 이런 가능성도 조금은 아직은 멀지만 열어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천연가스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집중적인 분야니까 먼저 냄새 맡고 시장에서 먼저 성과를 내긴 했는데 이제 묵직한 전통적인 정유회사가 야 이거 시장 커졌는데 하면서 뒤늦게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천연가스라는 건 어차피 석유를 채굴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부산물처럼 나오는 것이니 채광권이라든가 규모감 있게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건 전통적인 정유회사가 더 뭐랄까 권한도 많고 기회도 많을 것 같은데 이제 슬슬 천연가스 전문회사의 시대는 좀 접어들고 이 지금 언급했던 세브론이라든가 엑슨모빌 얘네들이 치고 나가거나 아니면 천연가스 전문회사도 아예 그냥 M&A로 그냥 끌어당겨서 자기 회사로 만들어서 치고 나가는 그런 형태의 전환은
기대 안 하세요? 저는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사실은 전통적인 그 셰일 에너지가 초기에도 예.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미국의 셰일 에너지를 개발했던 건 독립 에너지 회사들입니다. 예. 그리고 전통적인 그런 석유 기업들, 뭐 엑슨모빌이나 쉐비 이런 것들은 보통 해외라든가 해저막 이런 데고 갔다가 셰일 에너지가 갑자기 커지고 나다 보니까 예. 사실은 메이저 기업들이 그런 셰일 에너지 관련 기업들을 되게 매수를 많이 해서 버광을 한 케이스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때는 석유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뒀던 거죠. 근데 이제 가스 쪽으로도 갈 가능성도 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쪽하고 저는 지금 그런 엑슨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회사들 그런 회사들 많이 인수했지만 독립 그 에너지 가스 회사들도 아직 여전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시장이 아직 성장하는 시장이다. 그리고 가스 같은 경우에는 석유하고 좀 다르게 운송이라든가 그 보관이나 이게 좀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가스 같은 경우에는 보관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미드스트림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 독점적이고 그거는 아마 가스 회사들이 좀 갈 영역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 가스 발전소 같은 영역들은 예. 오히려 직접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예.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석유 회사들이 가스 전에 대한 투자 이상으로 발전소를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닌가? 뭐 저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장도 참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그런 관점에서 우리 한국의 투자자들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이 투자 아이디어 어디서 캐치해서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스 얘기를 제가 중점적으로 했는데 근본적인 얘기부터 먼저 언급을 드리고 예. 싶어요. 뭐냐면은 지금 미국이 데이터 센터 AI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고 예. 사실 뭐 신규준 건설하는 거에 계획상도 40% 이상을 할 정도로 한다라고 하는 정도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하는데 데이터 센터 AI 얘기들 이번 대선 얘기도 많이 나오고 다들 중요하게 보잖아요. 근데 결국 데이터 센터 AI에서는 값싸고 풍부한 전기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새삼 보여주는 거고 네. 그것에서 전 정권 때 미국의 전 정권 때는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거를 파악을 하고 그럼에도 AI를 키우기 위해서 지금 이쪽으로 전략을 넘어간 거거든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만큼 풍부하고 값싼 전기를 확보하는 거는 데이터 센터 AI 시대에 필수다. 라는 걸 우리가 저희가 더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하고 조금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천연가스가 미국처럼 그렇게 값싸고 풍부한 나라는 그렇게 흔한 건 아니니까요. 예.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AI나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했을 때 그럼 우리 입장에서 값싸고 풍부한 전기를 어떻게 조달할 거냐.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조달이 어렵다고 하면은 인프라망을 어떻게 구축하고 그 인프라에 대해 선제적인 투자를 할 거냐. 이것들이 사실은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화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한국이 예전 김대중 정권 이전 때는 뭐 IT나 이런 것과 되게 무관했는데 어떻게 보면 초고속 통신망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통해서 함으로써 인프라가 깔리고 난 다음에 많이 발전이 됐잖아요. 그것처럼 에너지 인프라와 관련돼서 우리가 지금 새로운 투자를 고민해야 되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과 관련되는 기업들은 글로벌적으로도 새롭게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스로 집중을 해서 보면은 저는 이제 가스라고 하는 게 그동안은 한국에서는 사실 가스를 많이 쓰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 에너지원에서 석유의 부산물 정도로만 생각을 했고 메이저 에너지원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석유 회사들도 가스 사업을 좀 하긴 하지만 그냥 독립 사업자들이 있고 그랬던 거죠.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메인인 미국이 그 막대한 천연가스를 가지고 발전뿐만이 아니라 지금 LNG 수출도 많이 늘리고 있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가스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새롭게 가치가 재평가될 수 있다. 그러면 가스 밸류체인과 관련되는 글로벌 기업들은 다시 다 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스를 활용하는 아까 터빈 회사들도 있고 뭐 가스 탱커가 될 수도 있고 뭐 각종 기업들이 있겠죠. 여기에 심지어 가스전이나 가스 인프라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투자한 회사들도 우리가 재평가하거나 좀 다시 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역대 최저치로 떨어져 있지만 AI가 전기를 잡아먹는 속도가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이거를 고려하면은 사실은 가스 전이나 가스의 가격도 상승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오히려요. 예, 원체 수요가 AI로 많이 가져갈 테니까요. 그러면은
가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는 지금 네. 가격이 낮으니까 경제성이 떨어져라고 하는 것도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석유 회사 대비 가스 회사들의 가치가 최근 올해 가스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았음에도 빠르게 올라가서 예. 이 갭을 좁히고 있다는 거는 이미 시장에서 이걸 지금 판별하고 있다라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예. 데이터 센터 한번 건설돼서 전기를 잡아먹기 시작하면 그건 상수가 되니까요. 그러면은 관련 기업들에 대한 투자들을 고민해야 되고 제가 오늘 방송에서 언급된 기업 말고도 글로벌 전반적으로 가스 밸류체인에 관련된 기업들을 다시 재평가하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 쪽으로 제가 얘기를 드리면 한국 정부나 기업들도 가스 관련돼서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예. 우리가 지금 사실 LNG 운송이나 이런 쪽은 강점이 있지만은 석유화학 밸류체인에 비해서 가스 밸류체인의 기업들이 아주 강하지는 않거든요. 예. 뭐 예를 들어서 가스와 관련되는 뭐 발전 설비나 각종 관련 기업들이 아주 강점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해외 가스전이라든가 그런 해외 가스전과 연동되는 미드스트림 관련 기업들에 대한 선제적 투자도 사실은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알래스카 가스전 관련되는 얘기들이 미국에서 제안에 들어오고 있는데 예. 경제성 관련돼서 고민들도 많으신 것 같긴 하지만 만약에 가스 시장이 이렇게 메인으로 움직이고 미국이 이걸 메인 에너지로 간다고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참 큰 변화가 인공지능과 결부돼서 전개되고 있었네요. 지금까지 서병수 애널리스트였습니다.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